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연구소 진행을 맡은 호련 민행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네, 지난번 만평 선생님과 같이 했던 커먼즈 편 잘 시청하셨나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한 100회 정도 기록한 것 같아요. 100회요? 100만 회 아니고? 100회면 대박이죠. 아 예. Nope. 지난번 촬영 후엔 또 어떠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 기억나요. 하나. 어떤 게 커먼즈는 결과물이 아니다. 과정이다. 이거 하나 기억납니다. 아무거나 연구소. 아무거나 연구소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물어보면 답변해주기 어려웠던 사회적 이슈를 쉽게 알려주는 연구소입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 볼게요.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 와! 요즘 예술계 핫 이슈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시작됐고요.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특례 조항인데요. 아무거나 연구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A부터 Z까지 만들어진 역사, 그리고 활용법, 그리고 앞으로의 논쟁거리까지 이렇게 모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연구원님 모십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인 김상철입니다. 마치 AI 로봇 사이에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하네요. 저는 예술인 소셜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술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고용보험까지 쭉 뭐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이런저런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술인들한테 고용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실업 상태에 놓이면 기존에 일했던 것에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가 있는데 예술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예술인 복지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런 역사를 좀 갖고 있죠. 이를테면 구본주 작가의 경우에는 사망을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이 사망보험금을 줘야 될지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일용직 노동자 기준에 맞춰서 예술인의 그 보험금을 산정했던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아주 직접적인 요인인 최고은 작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시나리오 작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상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망 후에나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역시도 예술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야말로 이제 완전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술 작품들, 특히 중세 시대의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분들이 배고파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고위 귀족들이나 아니면 상인 계급에 의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나 내지 이런 것들을 폄하하진 않죠.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예술인들이 소위 근로노동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근로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사회 제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창작물의 미적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술인들의 그 성취나 내신 작업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술적 가치는 가치고 그럼요. 노동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그 예술인 고용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예술인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건데요. 이게 제도상에 당신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특징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 혹은 직업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술인은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준해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상의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럼 정부가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합니까?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예술인 소셜 유니온 만들 때에도 제가 예술노동이라고 하는 발제를 하면은요, 절반 정도가 그 논의에 반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예술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전통적인 예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있었어요. 지금 예술인 복지제도를 만들 때 소위 근로자 의제라고 불리는 어떤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 체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 개념으로서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는 것이지 일단은 그것을 전략적인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 문화예술 노동연대나 이런 스스로의 정체성을 소위 노동 혹은 노동자로서 밝히고 있는 예술인들이 늘어났고 또 모든 장르의 또 유니온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뭐 방송작가 유니온이랄지 아니면 뭐 공연 쪽에도 이제 공연예술 노동자들이 만들어졌고 하면서 예술인 스스로 나도 노동자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이를테면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공연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노동을 보장해준다 혹은 그 가치를 보장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공연이 된 이후에나 그 예술 노동의 가치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던 것 역시도 이 전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호되거나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 과정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이 취소되거나 혹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연장이 폐쇄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예술 노동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술인이 하는 어떤 작업이나 내지는 행위에 사회적 보상과 관련된 기준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 개념 혹은 이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